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1을 가리키고 있고요. RSI는 24.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8.5를 가리키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노스 추이는 41.72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김치 프리미엄은 2.5에서 2.4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롱과 숏 비중은 숏 비중이 월등하게 높고 62 대 37 정도 나와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좀 많이 있어서 미리 또 설명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IMF WB 중계 회의가 24일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4.4%, 미국의 4%, 한국의 3%로 하향 조정을 했고 세계 성장률 전망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20일 날 잡혀져 있는데요. 5월 FMC에 전에 공개되는 경제 평가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5월 달에 있는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프랑스 대통령 선거 부분이 아무래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우리는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앨런 재무장관이 연준의 경제 충격 없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연준이 경제 연착륙과 인플레이션 통제에 동시에 이룬 전례가 있다고 설명을 했으며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욱더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방어를 좀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코즈키 BOC 부총재가 인플레이션 강력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었고 경제 모멘텀이 강하고 임금 상승세가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5일부터 양적 긴축을 시행할 것으로 선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9.8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및 주요국 통화 반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81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CPI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금일 발표한 3월 미국의 PPI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며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04.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 봉쇄 정책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따라서 하방 경직성이 일부 지지를 좀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영향을 좀 끼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나무가 평균 연봉을 보니까 엄청 세게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스타트업으로 갈만하지 않겠냐라고 나왔는데요. 유망 스타트업 작년 평균 연봉치가 나왔던 게 있는데요. 두나무 3억 9,200, 빗썸 1억 1,800, 야놀자 9,600, 비바 리버블리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 잘 모르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토스 앱을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아한 형제들은 배민이죠. 네, 이렇게 순번대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가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예, 거의 뭐 대기업에 거의 가까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역설적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회사원이다 보니까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 일부 가장 큰 굴지의 삼성이나 LG 쪽에 있는 그런 소프트
기기를 또 만지거나 또는 소프트 프로그래머를 좀 하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빨리 그만두고 또 서버 관리자는 특히나 빨리 그만둬서 이런 쪽으로 빨리빨리 이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이제 여러 가지 직원의 스톡 옵션도 따로 받고 또 그거 말고도 또 추가적인 연봉 협상 부분도 우월적으로 뭐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경 굴리는 블랙록이 가상자산 속으로 사용자 이익 확대할 수 있는 연구 중에 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USDC 발행사 서클에도 투자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ESG로 또한 또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ESG에 약간 좀 이행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또 불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블랙록의 말 한마디가 좀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로도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인에 따른 약간의 기대감을 더 가져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스터카드가 메타버스 관련된 15개 정도를 3표권 등록을 제출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이 오프라인 거래에서 스타링크 이용 방법에 따른 개발 중에 좀 있다라고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결제 부분 말고도 뭐 다른 형태로도 뭐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스타링크 이야기를 좀 나왔기 때문에 또 약간의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부분인데요. 스타링크가 해당이 있는 통신회사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엄연히 좀 어렵다. 향후 한 못해도 10년, 20년 정도는 좀 더 뒤에 일어날 일이지 않겠냐. 그리고 또 그 뒷받침 근거는 무엇이냐면 해당의 스타링크에 따른 그 위성 자체가 약간 저고도 위성인데 그 저고도 위성 자체에 있었을 때 한 해 그게 제대로 쏘아 올린 만큼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또 뭐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쪽에 또 뭐 운석 충돌이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몇십 개 정도는 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또 쏘아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경비를 저감시키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소형 안테나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접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접시 부분도 좀 많이 줄였는데 아직도 그 기술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취약한 통신 부분이나 뭐 이런 쪽이 좀 될 것 같고요. 한국이나 뭐 미국 부분도 뭐 가장 발전된 도시 부분은 좀 제외된다. 그리고 그런 측면으로 비용 측면으로도 본다라고 해도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영국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이죠. 월급 전액 위미스로 베팅을 한다고 해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지 않겠냐라는 비판적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뭐 미르포 글로벌 흥행의 성공을 좀 기원하기 위해서 내가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은 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차피 어, 장영국 대표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많은 걸 위믹스에 의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 1.5% 인상, 총재 없이도 금리를 올렸죠. 아무래도 이제 5월달 부분에서 이제 한국은행도 상당히 신중성 있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본 결과 어쩔 수 없이 인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결론치를 좀 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크립토
투자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좀 길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해당 표시 부분이 14년도, 뭐 18년도도 보이고 뭐 그렇죠. 되게. 근데 이 결론은 네가 백투더 퓨처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이 유명한 영화에서 정말 너가 과거로 돌아갔었을 때 네가 진짜 구매를 할 수 있겠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람의 심리가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절대로 또 그때가 되면은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걸 왜 갖고 왔냐? 그냥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즉 본인의 기준에서 틀렸다, 맞았던 간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지켜보고 여기에서 좀 만약에 시장과 좀 틀렸으면 무언가를 부족했는지 보완을 좀 해서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를 좀 다져가는 형태로 좀 투자의 그런 힘을 좀 키우셔야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 다른 형태로 만약에 접근을 계속하고 또 다른 형태로 또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게 되면 기준이라는 게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공부를 했다라고 해도 누적 데이터가 다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기준에 맞게끔 한 단계 한 단계 잘 천천히 밟으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잭도시가 첫 번째 트윗 NFT 다시 경매에 붙여졌다. 첫 판매 금액이 16배 규모라고 나와져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나와져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뭐 업비트가 게이트 IO 입금도 중단했다. 위험평가 거래소에서 제외시켰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 그리고 IT 회사원에서 NFT 전업 작가가 된 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이제 이쪽에서 게임 디자이너로 기획을 해서 그것을 좀 더 살려서 이쪽이 시장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빠르게 선구적으로 먼저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솔라나 기반의 스테픈 코인이 2,600만 달러 소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코인이 뭐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 그냥 운동하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량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또 해주는 부분인데 또 적절하게 또 서각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치가 또 올라가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형태는 기존에 뭐 스팀을 해왔던 분들이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하이브 코인 같은 게 비슷한 유형이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수 4일 동안 4.6% 감소를 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알리 마르티네즈가 13일 트윗에서 1만 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네트워크 주소 수가 4일 동안 4.6% 감소했다라고 나와져 있었고요. 글래스 노드 차트를 공유를 했는데 이것은 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진 주소 수가 현저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쪼개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소를 하는 것이지 던져서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일주일 전에 보도한 것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000개 이상 비트코인 보유한 비트코인 거래수가 16마리 감소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만약에 고래가 이러한 행동이 두 경우 모두 비트코인에 상당한 하방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주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쪼갰고 지갑도 같이 쪼갰어요. 그럼 같이 담았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게 뭐 그렇다면 이것을 쪼갰는데 곧바로 쓸 거냐?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매우 적다. 그래서 거래소에 빠져나갔던 물량이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는 대비보다는
물량은 더 적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더 순화해서 들어가는 물량이 조금 아주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은 좀 아니었다. 그래서 매번 선물의 방향성을 좀 우리는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유일하게 매수 움직임만 들어갔다. 이 말의 의미는 미국만 샀구나. 미국인들 위주로만 매집이 좀 들어갔구나. 아시아 쪽은 좀 많이 던졌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좀 될 것 같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빠르게 인출된 적은 3년간 3번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 그렇죠. 근데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그게 어, 이렇게까지 많이 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은 가격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게 조금은 다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연구 중이다라고 밝힌 블랙록이 테슬라 2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으로 하락장이 가속하고 있다. 블랙록은 하락장의 비트코인 투자 의사를 밝혔고 머스크는 테슬라 결제 재호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하락장을 끝 반등을 또 내기도 했었고 하락장이 지난 후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언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하게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운용자산 규모가 워낙 크고 그게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신뢰도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또 발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코인게코에 따르면 시장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1,900억 달러. 그러니까 계속 나날이 성장을 해주고 있죠. 즉 통화가 상대적으로 달러로 구할 수 없으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대부분 전 세계인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신흥국이나 그다음에 경제가 약간 붕괴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로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이제 쓸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과거 대비 뭐 어떻게 보면 뭐 16년도에서 18년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성장을 해 주었지만 이제 기존 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그렇게도 또 커지기도 했지만 반대적으로 또 보게 되면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 대비보다 등락폭이 또 적다라는 메리트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계속 성장 중이다. 비트코인 공공 용량은 전년 대비 200% 증가를 했고, 그리고 TX 거래량은 410% 증가를 했다. TX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요것도 이제 주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더 세밀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던 자료인데, 기술적 차트 패턴의 현실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상급 수렴이 많이 나오죠. 대부분 뭐 차트 트레이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긍정론자와 부정론자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제 긍정론자들은 배울 자세, 겸손한 자세, 로 해서 이제 좀 경청하고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 간에 일단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일단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게 있고요.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 그려놓고 위로 간다. 틀리지 않았냐? 아래로 갔다. 또 틀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으로 또 보게 되면 뭐 이렇게도 또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단은 누구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냥 기다렸다가 수익에 있는 비율을 적절하게 취득을 해서 그 다음에 수익 실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건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죠. 두 번째로는 단기간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적화된 게 이런 차트적 분석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 성향은 급하지만 이런 패턴이 싫어한다. 그러면 알아서 중간 지점을 잘 잡아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항상 배우면 언젠가는 써먹고 그 누적된 경험치로 인해서
미묘하게 삼각수렴이 나왔다고 해도 다 사람마다 보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누구는 삼각수렴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도 A 타점이 있고요, B 타점이 있고 C 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뭐 삼각수렴이 여기이다 또는 여기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또 여기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구간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본인 개개인마다에 따른 경험치가 누적에 많이 쌓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습량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이렇게 이 지표에 뭐 몇 번에 있는, 아무튼 내가 연습을 해봤을 때 몇 번은 맞았고 몇 번은 좀 틀렸다, 그 감을 그대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연습을 해서 그 누적된 데이터의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알고리즘을 넣어 놓고 그거를 여러 번 연습을 시켜 가지고 데이터화 만들어내서 최적에 되어져 있는 그 구간대를 찾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찾았다라고 하면 그 구간대마다 계속 매수를 하고, 또 구간대가 넘어가게 되면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시간과 그리고 누적된 데이터량으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섹터에 22년도 1분기 사상 최대 규모 투자가를 받았고, VC들이 재투자를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재투자를 했다는 게 약간 좀 눈에 들어왔고요. 기관들의 투자자들이 좀 돈이 유입이 들어왔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VC는 뭐 작년에 수익을 좀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또 분산 투자해서 또 재파 터트릴 만한 거 좀 더 샀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기관들은 생각보다 가성비가 좀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막 1조 굴린다고 해요. 그럼 100억씩만 넣어도 이게 100배 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적게 올라도 뭐 5배에서 10배니까 괜찮은데?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다의 82% 손실 입은 것이 보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12개월 기준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 역지사지로 보게 되면 이것도 뭐 중요하죠. 76%가 물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도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1년 기준치 평균치 가격을 뽑아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고점을 해서 샀는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겠고, 대부분 저 위에 있는 76% 구간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팔지는 않을 것 같다. 원래 에이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잘 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메타의 NFT 거래 수수료 최대 47.5% 매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타가 호라이즌 월드에서 NFT 거래 수수료를 매길 생각을 CNBC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보게 되면 얼마나 인기가 있을 것인지 좀 봐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유믹스와 카카오 게임즈가 파트너십을 또 맺었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조만간에 캐나다부터 한국, 대부분 나라 선진국들은, 또 경제 체력이 좀 되는 국가들은 이제 금리를 또 한번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그게 일시적이더라도 시장에 영향이 끼치겠고요. 코인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은 급락심하다 사는 부분인데, 올라갈 때는 제발 사지 마셔라 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